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성공투자머니케어 뉴스 2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달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그렇죠? 자, 6월 26일이고요. 6월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오늘 금요일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리밸런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은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어져 갈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6월 29일, 30일 경우 돼서 또 우리가 또 매수 잡을 것들도 한두 개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7월 9일 넘어가서 그 이후부터 또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는 그런 종목들도 있을 겁니다. 살려야 될 것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신규 공략해야 될 것도 밸런스를 유지해야 되고 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마음고생 하시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그렇다고 우리가 뭐 딱히 뭐 한 일은 별로 없어요. 가만히 있었는데 주가가 하락한 겁니다. 자, 가만히 있어서 주가 하락한 것은 그 이유와 어떤 내용들을 다 파악하고 나서 적정 수준에서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다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중요할 거예요. 그것이 하던 대로 하는 것들이고 만들어내는 것들이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주가가 그냥 한번 쭉쭉 올리길 바랬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해서 투자하셨습니까?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려운 장도 잘 극복해 나가는 거, 그런 것들도 하나의 우리가 과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맨날 이런 말씀 드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과거에도 그렇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나고 나면 항상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그때 좀 성급했구나라는 것들도 있었고 또 아니면 그때 또 정리했어야 되는 것들도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주식은 상승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 분명히 맞습니까? 예, 그래요. 하락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장이 주식시장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들 공감을 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 잡아야 되는 것들, 자, 펀더멘탈이 좋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들께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별로 없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인기가 많은 것, 수급이 쏠리 들어오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큼은 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조건이, 엔드 조건이 성립이 되는 것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그 나머지 외적인 것들은 시간을 주면서 뭐 한다? 예, 바로 다시 살려내고 이 정도 수준 되면서 계속해서 현금 창출하면서 신규 포트폴리오 전환해 나가는 것. 지금은 그런 것들이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진행하다 보면 그런 꼬임 증세가 항상 나타나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려니 하시면서 우리가 시간 주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손실을 확정 짓고 새로운 거 한다고 해서 반드시 수익이 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 착각을 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들도 좋은 종목들입니다. 아니 뭐 사실 그렇지 않겠어요. 뭐 HD 현대일렉 같은 경우도 우리가 수익을 내버렸는데 그 후로요. 20%도 빠졌어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은 안 되죠. 근데 현실은 벌어지고 있죠. 수급이 안 들어오죠. 아니, 그렇게 AI 전략 설비 좋다며, 그런데 빠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이것이 바로 수급이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다시 들어오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좋은 건 남들도 아는 것들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또 해주셔야 되는 것들 생각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은요, 제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하는 것도 있지만, 새로 신규 또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것들, 또 신규, 사실은 포트폴리오에 넣어야 되는 것들이고요. 미국에서 MLCC 관련된 ETF 출시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AI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 그 ETF를 출시했더니, 이게 좀 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번에 MLCC가 또 인기가 많으니까 요걸 또 출시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들 체크해 보고요. 거기에 관련된 수혜주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뭐 대표적인 MLCC 관련된 건 뭐 우리나라에서 편입된 건 딱 한 종목밖에 없어요. 삼성전기라고 생각하는데 이 MLCC 관련한 ETF 출시하는데 사이드로다가 MLCC 관련된 주력으로 생산하는 그 기업만 넣게 되면 포트폴리오가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사이드로다 대덕전자라든지 이스페타시스를 편입하는 뭐 그런 내용들을 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같이 한번 좀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것들 우리가 또 이슈 있는 것들 체크해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포트폴리오 정보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운 내시고요. 뭐 매일 방송하는 제가 더 기운을 내야 되나요? 그러면 자,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우리가 수급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고 항상 보면 수급이 꼬이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들은 꼭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게 원인이 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결국 패시브 펀드들 이런 것들에 대한 자금 수요 들어오는 것들이 지금 같은 경우는 계속 하락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약 50일 정도의 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펀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자금이 파킹해 놓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자, 원전 같은 경우가 뭐가 나빠서, 조선은 뭐가 나빠서 그렇게 주가가 하락했겠습니까? 자, 그런 생각들을 한 번 정도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은 우리는 적정한 타임에 잘 또 우리가 성공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 그게 일이죠, 뭐. 어쨌든 우리가 일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금요일 돼서 또 저 좋은 소식 자꾸 알려드리는 거 저도 기분이 좋은데, 저도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좋은 수익들을 많이 만들어 드리고 싶었는데, 그것이 수급이 잘 안 받쳐주는 거는 제가 어쩔 수 할 수 있는 내용은 분명히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인드 컨트롤 잘 하면서 해나가야죠. 자, 오늘 첫 번째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미국 자산운용사 라운드 힐에서 MLCC 관련된 부분에서 ETF 출시에 관련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네, 예정은 9월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또 선반영에 대한 이슈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가 당연히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 시장 점유율이 20에서 약 28%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회사니까 당연히 하겠죠. 여기 넘버원은 MLCC에 관련된 건 무라타입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인 게 삼성전기고요. 더불어서 또 사이드로 다 이게 또 올라가게 되면 테마로 도 형성될 수 있는 게 그죠? 예, 삼화 컨덴서하고 삼화전기 뭐 이런 것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별도적으로 예를 들면 트레이딩 포인트로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또 신청서에 보면 요 부분들도 AI 패키징 있지 않겠습니까? 요것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거든요. 어차피 대덕전자나 이스페타시스나 기본적인 실적은 좋은 회사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 같이 이렇게 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거 어차피 우리가 편입을 해야 돼요. 그러나 다만 지금 제가 이 편입을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계속해서 예, 국민연금이 결과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뭐야 리밸런싱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조금 요번에는 지금은 어쨌든 우리가 변화를 좀 가져가야 되잖아요. 7월 9일까지는 제가 최대한 어떻습니까? 삼성전기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볼 거예요. 그 전에 이슈를 타서 또 올라가면 할 수 없는 것들이고 지금은 변동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떻습니까? 타이트한 가격에서 공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고, 사실 우리가 자금에 지금 돌아가는 현황 같은 경우도 상당히 타이트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연금 비중이 거의 30%는 남아있지만, 이걸 갖다가 무모하게 우리가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도 절약하면서, 그죠? 소비를 과소비하지 않으면서 활용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고요. 글쎄요, 여러분들 현금 비중 30%면 많은 거 아니야? 전체 그죠? 많은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긴 하겠지만 여기서 있잖아요. 조금만 줄어들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이 쫄려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현금은 꼭 마음의 보약이다. 그걸 내가 위로로 삼을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사람을 궁지에 몰리거나 이렇게 되면 항상 위로 잡을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개념을 좀 그렇게 잡고 싶고요. 그래서 현금 10%, 20% 보유해서는 위기가 닥쳤을 때 극복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글쎄요, 과거에 보면 이제 제가 IMF 때라든지 또 리먼 사태 터졌거나 그런 큰 이슈가 생겼을 때도 현금 30%를 보유했을 때 시간을 들면서 대부분 살려냈던 그런 또 경험과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도 사실은 섹터별로 보면 있지 않습니까? AI 반도체 관련된 거 이쪽 주력으로 나가는 거 빼놓고 나머지는요, 거의 뭐, 그죠? 그런 사태 터진 것처럼 주가가 아주 그냥 엄청나게 하락이 돼 있어요. 고점 대비 기본적으로 뭐 40%, 50%씩 내려가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것들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도 살려내려면 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자, 삼성전기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는 175만 원짜리 22이동평균 아래쪽으로 들어오는 이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200만 원 이상에서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다. 물론 목표가는 높게 잡고 있어요. 아마 255만 원도 있고, 그죠? 더 윗단으로 있는. 그럼 저기서 윗단으로 보면 상방 여력이, 저는 상방 여력이 항상 기본적으로 30% 이상은 남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리포트가 과한 곳은 300짜리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걸 떠나서 전체적인 시장 컨센서스를 본다고 하면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자. 지금 저 자리에서는 트레이딩밖에 할 수 없는 자리. 200만 원짜리에서는 트레이딩밖에 안 돼요. 오늘 3% 4% 왔다 갔다 하는데 왜 안 올라갈까? 평상시 같으면 뭐 7%, 8%, 10% 쳤을 텐데. 지금 아는 분들은 다 아신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저 175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시장 모니터링을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어쨌든 저도 리포트폴리오 진행하는 과정에서 삼성전기는 담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쎄요, 과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27만 원 막 이때 이야기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제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던 적도 있었는데, 뭐 지나간 얘기하면 뭐합니까? 지금 들고 계시지 않은 것들이 문제이긴 하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덕전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덕전자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사실은 거의 20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한 14만 원 이 정도까지 내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최저점 뭐 대략 보면 13만 원대까지 내려와 있는데 그렇다 지금 얼마나 빠진 거예요? 대략 보면 30% 이상 빠진 겁니다. 그렇게 좋다며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종목이 원래 목표가가 기본적으로 20 정도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것들은 지금 현재 추이로 가게 되면 대덕전자 실적이나 내용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약간 선반영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 구간 정도가 조금 오버슈팅한 구간이 분명히 먼저 선제적으로 발생이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 구간에서도 수익을 낸 적이 있습니다. 거래를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또 주가가 늘렸는데 여러분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만 더 기다려 줍시다. 그래서 앞에 저 MLCC 관련된 부분과 그죠? 약간 같이 해서 포함, ETF가 포함되고 또 그리고 대덕전자 자체 실적이 나쁜 것도 아니고 FCBG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잘 나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지선이 분명히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직은 지지선이 어떤 지금 내려가다 말입니다. 양봉이 처음 들어온 자리예요. 제가 첫 번째 양봉 자리는 스킵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시그널은 자리는 아니에요. 지금은 트레이딩할 그런 그러니까 수급 현황이나 그런 매크로 현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시절이 있고 그렇지 않은 시절이 있거든요. 지금은 두 번째 하락이거든요. 근데 고점이 여기 보면 여기 고점보다 여기 고점이 낮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아래로 봐야 되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해 보면 여기 이쪽 라인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비어져 있다는 것만큼 우리가 인지를 하고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9월달 같은 경우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어떻게 해서 3분기 실적이 좋거든요. 그러면 적정한 수준을 분명히 자리 잡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다시 또 업사이드가 상당히 많아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업사이드 여력이 보통 50% 이상 남았을 때는 보통적으로는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가 보통 지금 제가 생각하는 자리는 여기 12만 5천 원 아래쪽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여기 살짝 들어오면 아마 글쎄요 사람들이 오 땡큐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거예요. 지금도 62평 근처 오니까 어떻습니까? 예, 매수세가 조금 들어옵니다. 여기가 어떻게 보면 1차적인 지지선 라인이에요. 지금 현재 구간이. 그래서 지금 저도 이 종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많이 내려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야, 나만 지금 작살난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우린 고점 거래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점을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남들하고 항상 경쟁을 할 때는 가격 경쟁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겉으로 표현 안 해서 그렇지 대부분 속아리로 합니다. 주식 투자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것을 풀어내는 사람이 있고 못 풀어내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것뿐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그죠? 이제는 여기 이 라인으로 왔어요. 220일 라인 아래 라인으로 왔어요. 저는 이거 진짜 매력적이라고 봐요. 안 그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인제도 없는데 그냥 뭐 그죠? 아니 실적은 계속해서 성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연초 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수준보다 지금 낮은 거예요. 그럼 이 종목은 지금 뭐라는 거야? 지금 그동안은 뭐 주가 올라갔던 거 뭐 이상하다는 거야? 뭐라는 거야?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죠. 뭐, 뭐 경쟁이 뭐 발생이 되는 내용이 있다 없다 뭐 이런 내용들 나오기도 하고 이런 내용 나오면서 계속 주가가 눌리고 있는데 여기 16만 원 대비해서 지금 11만 원이면 거의 50% 하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 종목을 중간에 다 거래를 하면서 나왔는데도 안 물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지간해서는 10에서 20% 지금 하락해 있는 것들은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려낼 수 있는 것들은 수급이 들어오는 타임만 딱 잡히잖아요. 그러면 리바운딩은 20, 30% 나와요. 그럼 충분히 어떻게 돼요? 출구 전략이나 대부분 구사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 얘기 떠나서 오늘은 좀 얘기가 길긴 한데 제가 생각할 때 여기 이제 선이 지지가 확인이 되는 내용 있잖아요. 요거 확인이 되면 이 종목은 편입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글쎄요 NH 투자증권인가요? 거기 같은 경우 목표가 20만 원을 걸어두고요. 보통 보면 16, 15 이 정도 선에서는 걸려 있습니다. 자, 그 뭐 지난번에도 리포트 드렸기 때문에 알고요. 실적표도 이미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거기까지 봐야 되냐? 아니에요. 그렇게 볼 생각은 없어요. 우리는 바로 여기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자리예요, 여기가. 여기 들어온 사람들은 트레이딩으로 들어온 사람들이라서 여기 들어오게 되면 매물 나와요. 그러면 이 종목은 10에서 13 정도 사이에서 우리가 플레이 하는 거로 1차적으로 생각해서 진행하도록 13 정도는 충분히 가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MLCC 관련된 ETF 출시되면서 관련주로도 편입이 되어져 있고 실적 좋고 그러니까 요거는 좀 기다려 주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편입을 또 새로 해야죠.
삼성전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시간에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이건 그냥 계속 홀더하면서 가는데 이 아래쪽으로 내려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뭐 비중 확대해 주시고 여기선 그냥 갑시다. 제가 일부 시간에 이야기 드렸잖아요. 자, 2분기 실적보다 3분기 실적 이렇게 나오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81조에서 여기서 118조 뭐 이렇게 넘어갑니다. 여기서 성장률이 엄청나게 큰 거. 여기서 대략 보면 예를 들어 성장률이 30% 가까이 영업이익이 더 나오는 구간이 있어요. 이거 밸류를 쳐줘야 돼요, 안 쳐줘야 돼요? 쳐줘야 되는 구간이에요. 이걸로 생각을 해보면 40만 원 넘겨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 드렸고 제 계산상으로 44 찍혔다 이렇게 나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대형주 비중이니까 아마 일반 종목의 거의 2배 정도 될 겁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게 맞습니까? 예, 그렇게 가셔야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것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를 편입하기 시작을 하니까 뭐를 한 거냐면 다른 종목들이 현금 비중이 이제 잘 관리하기가 힘든 거예요. 약간 타이트해.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대형주를 갖다 편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작은 것들만 이렇게 중간중간에 순환력이 떨어지는 것들이죠.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지금 삼성전자 잘 나가고 있고 내용도 좋고 뭐 그다음에 자사주도 매입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으로 내려오면 또 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고요. 리밸런싱이 끝나고 나면 다시 신규 수요 들어오는 거 아시죠? 제가 지난번 설명드렸잖아요. 자, 6월까지는 안 들어와 돈이. 그죠? 그러다가 7월 되면 다시 외국인도 조금 매수를 할 거예요. 왜 비중 채워야 되니까. 그리고 다시 올라가잖아요. 상승을 하잖아요. 그럼 다시 또 얼마 되면 다시 또 뭐예요? 예. 얘를 또 리밸런싱하고 또 매도 치고 이렇게 가겠지. 그러면서 이제 계단식으로 조금씩 가는 그런 형국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가 가장 중요한 라인인데 지금 계속 부딪히고 있어요. 여기서 여기를 통과하려고 그러면 지금 바이오 US에서 그 뭡니까 신규 계약한 거 있잖아요. 그 소식이 터져야 돼요. 이게 안 터지면 다시 내려갈 거라니까 저 박스권 하단으로 아 진짜 짜증이 나긴 하는데 좋은 뉴스가 터지는 날 그때 제가 볼 땐 주가는 20% 이상 상승을 합니다. 그 뉴스가 좋은 뉴스가 나오기를 우리가 기다려야죠. 모멘텀이 나오지 않으면 지금 여기 뚫고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억제는 다 해소됐으니까 주가가 하방은 경직될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지금 저 구간에서 늘상 얘기드리지만 매물 매수하고 있는 분들 우리 같은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기다리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버텨봅시다. 할 수 없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자,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비중 100%까지 갔다 어제 제가 마이너스 0.8, 저는 마이너스 0.81%에서 비중 100%에서 그죠? 70% 버리고 30%만 남겨놨다는 거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현금 비중이 상당히 또 늘었으니까 다른 것들을 갖다 우리가 다시 또 살려줄 수 있는 것들이죠. 이 종목 100% 가지고 수익을 얼마 내느냐, 이 수익률 게임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밸런싱 게임이에요. 밸런싱 게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면 그거는 정말 투자할 때 힘들어요. 그래서 힘들어도 우리가 잘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항상 현금 30%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밸런싱 게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나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앞단 30%, 한 10종목 정도의 회전율이 덜 돌아가다 보니까 그런 거 답답해 보이는 느낌이 들겠지만 실제로 이번 달 같은 경우도 저는 개인적으로 기본은 냈어요. 기본 수익은 만들어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저는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뭐 과거보다는 낫지만 제가 원하는 아주 마지노선은 지켰거든요. 왜냐면 15개가 기본 목표인데 거기 한 제가 볼 때는 한 7할, 8할까지 왜냐면 비중이 좀 컸었거든. 그러나 어쨌든 그건 뭐 차후의 얘기고 여러분들 지금 하셔야 되는 건 이 밸런스 게임에 대해서 잘 또 인지해 주시면서 가셔야 되는 거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수급은 좋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올라오는 몫인데 어쨌든 우리가 35만 원 얼마에 있었잖아요. 거기 들고 있으면 지금도 어떻게 돼? 계속 마이너스란 말이야. 그래서 돈 쓸 수 있을 때 써가지고 살려놓고 지금 플러스 전환이 된 상태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 가져갈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빨리 포트 전환을 할 생각입니다. 7월 달부터는 다른 것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점을 우리가 포인트 체크해야 돼요. 회전이 너무 오랫동안 먹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냐 없냐 물어보면 있지. 왜 없어? 그런데 이건 기본 수익률만 가져가는 걸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저는 이게 지금 주가 위치를 그냥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기서 이 구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직전 1년입니다. 1년 전보다 지금 낮은 구간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지금 평단 조절하는 구간이 제가 이것만 생각했어요. 야, 직전 12개월보다 매물을 쭉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보다 내가 싸게 가지고 있으면 나는 그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여기 이쪽으로 가게 되면 그때 코로나 이전에 빚지고 막 이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동사가. 그 상황이냐? 아니잖아. 그동안 객실수, 그래서 지금 1000만 외국인 관광객 유치됐다고 이야기 뉴스 뜨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종목이 왜 실적이 빠그러져야 돼?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수급이 안 받쳐주는 내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지금 직전 1년치에 대한 하단을 맞춘 거예요. 이 아래쪽에서 움직이는, 그리고 매물도 없어, 하다. 한번 그 호가창도 보세요. 던지는 구간도 한 틱당 얼마 정도 돼요. 기껏해야 뭐 한, 제가 보니까 300, 200 뭐 이 정도 그거 해서 또 파는 거야. 그 누가 파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요. 돈 필요하신 분이 매도 치겠지. 그래서 좀 눌리는데 저게 지금 거래량이 엄청 많이 터져가지고 말입니다. 이게 눌리는 그게 아니었어. 자,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안 판다는 뜻은 저는 파악은 했거든. 자, 그래서 저기 맞춰 놓고요. 그 윗단으로다 이제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거.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저는 기본 수익률만 일단 할게요. 아이, 짜증나 죽겠어, 지금. 그죠? 그래서 지금은 빨리빨리 있잖아요.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쪽, 올라오면 그런 쪽으로 가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TLB 같은 경우도 사실 이쪽이 나쁠 이유는 없어요. 소켓 관련된 거에서 앞으로 성장성이 있으니까 지금 심택보다는 얘가 앞으로 성장성은 더 높다는 거는 저는 인지는 했어요. 자, 그러면 아래쪽에서는 이제 시작이니까, 그죠? 네. 요즘 한번 깔아주면 그냥 마이너스 10이야. 아, 연병하죠. 네,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시장 수급 현황이. 어쨌든 눌리고 들어오는 자리의 지지, 여기는 훼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비중 확대하면서 평단 조절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이 아래쪽만 맞추면 돼. 여기 지금 매물대 이렇게 있잖아요. 이 안쪽으로만 들어오면 일단 괜찮다. 이 종목은 지금 성장하는 종목이니까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기판 쪽은 괜찮을 겁니다요. 자, 이노옥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면 이제 그 대표이사가 요 가격에 그죠? 블록딜을 진행을 했어요. 그럼 실제로 여기잖아요. 우리가 여기보다 좀 낮은 구간에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지금 안 들어오는 이유는 뭘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뭐 이 이슈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한 건 분명히 맞아요. 그래서 그 라인에서 우리가 공략을 했었는데 이 아래쪽에 보면 매크로가 추가로 악화되면서 이제 주가가 눌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점이 있고 그런데 제가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동사 같은 경우는 무조건 코스닥 프리미엄 1군에 편입될 확률이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해서 하방에서 경직이 되고 생기게 되면 우리가 비중 확대할 타임만 기대해 주시면서 가시면 된다. 이거 비중 50%까지 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8만 원 와도 걱정할 필요 없고 8만 원 오면 9만 원 만들어주고 그리고 위로 올라 기본은 뭐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여기 상단까지는 가져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 대표이사가 그 이거 블록딜 한 거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좀 사실은 오랫동안 하던 이 정도 금액 큰 규모로 하니까 뭐 이상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는데 전체적인 건 저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거는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9월까지 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께서 잘 또 모멘텀 들어올 수 있는 내용 분명히 있다. 이거는 쫄면 안 돼요. 만약에 반도체 소부장 거래하는데 리노버 갖고 거래했는데 쫀다. 그럼 다른 것도 하지 말아야지. 다른 것도 형편없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점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MNC 솔루션은 최근에 보면 무상증자, 죄송합니다. 무상증자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주가가 그냥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66.6% 정도가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돼요? 눈으로 보기에 평가 금액이 하락된 걸로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7월 29일 날 우리가 주식을 새로 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변동폭이 되게 클 거예요.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놀란 사람은 또 팔고 또 더 사고 싶은 사람은 사고 그런데 저는 올라올 거라고 봐요. 자, 지금 여러분 동사 같은 경우는 그 지분 매각 이슈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금 매각 이슈가 되면 지금 매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주가를 끌어올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사는 놈도 그렇지. 절대 안 끌어올리지. 근데 그게 끝나고 나면 예, 그 새로 산 회사는
주가를 끌어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점은 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MNC 솔루션 같은 경우는요, 3분기, 4분기 실적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M&A 과정들, 이 과정들은요, 곧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무상증자도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마무리가 되는 순간부터는 아마 이게 주단가 금액이 컸잖아요. 그래서 거래량도 많지 않다 보니까 지금보다 이제 어떻습니까? 예, 66%를 늘려놨기 때문에 지금 주당 가격도 낮아졌잖아요. 그런 거래량도 상당히 또 많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도 보이면서 다이나믹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방산 관련된 부분에서 K9이나 또 K2가 해외에서 계속해서 생산 기지를 넓혀나가는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해외 수출이 늘어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생각하시면서 가셔야 되는 거 분명히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심하게 걱정할 시간이 걸리는데, 뭐 상황을 다 파악했으면 들고 있을 땐 들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움직이는 이 폭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얘가 주가가 여기까지만 올라와 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게 무증 다 떨어지고 마무리가 되면 아마 수익권으로 전환이 될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주시면 아주 심플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3만 원까지는, 3만 5천 원까지는 올라오면 돼요. 거기까지는 올라올 거라고 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마무리가 되고 나니까. 번번 인수자의 그가 원하는 게 뭘까? 라는 것들. 그리고 보통 보면 인수가격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 기점을 계산을 다 해보니까, 그렇네. 이거는 지금이 낮은 구간은 분명히 맞네. 라는 저는 판단을 내려놨다라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길었네요. 뭐 장이 안 좋으면 자꾸 말이 길어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왜? 여러분들 자꾸 뭐 이렇게 조금 더 도움되는 말 한마디로 더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목이 많이 아프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생각해서 저도 열심히 길게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얘들 그런 거지. 라고 생각하고 그러려니 하시고 냅둘 땐 냅두고 공격할 땐 공격하는 그런 효율적인 우리가 전략을 구사해 나가도록 합시다. 케어맨이었습니다. 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